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하는 셰프가 있는데요. 이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셰프팀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 김문현 셰프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우선 이탈리아 음식은 그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제 음식이 되었는데요. 네. 이탈리아는 이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 우수한 레스토랑을 선정해서 이렇게 인증해주는 프로젝트가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에 제가 이제 고향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제 레스토랑에 꼭 필요한 인증서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네. 약 3년여의 준비 과정 끝에 이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이탈리아로부터 그렇게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심사와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었는데 잠깐 소개 좀 해드리자면 네. 이 인증을 위해서는 레스토랑에 이탈리아어로 메뉴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메뉴에서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를 따르는 메뉴가 절반 이상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DOP, IGP라는 인증을 받은 와인 리스트가 전체 리스트 중 30% 이상 되어야 되고 네. 꼭 모든 메뉴들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만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특히 셰프 경력이 되게 중요한데 네. 셰프는 그 이탈리아 공인 인증된 요리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해야 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경력이 3년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서울에 22곳 정도가 되는데 지방에서는 저희 청주가 최초로 인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 제가 오픈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레스토랑에도 이 인증서를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까탈스러운 조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네. 이 김문현 셰프님의 외모가 약간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뭐 이탈리아에서 살았는지 혹은 공부를 하러 다녀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탈리아와는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자랑스러운 토종 대한민국 사람인 고백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한 토종이십니다. 오. 근데 이제 제 레스토랑의 손님 중 다수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물론 제가 이탈리아 음식을 매일 먹어서도 그렇고 음식을 사랑해서인지 점점 그 이국적으로 변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탈리아랑 인연이 깊습니다. 우선 그곳에 오래 거주하거나 뭐 특별히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머무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그 요리적 경험이 많았고 그다음에 제 요리 스승인 분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분에게 요리는 물론 그와 함께 지내면서 언어와 그 이탈리아의 문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삶을 대하는 자세 또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충청도 이탈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충청도 이탈리안. 이 이국적인 외모와는 달리 토종 한국인임을 오늘 고백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 음식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우선 요리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건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정말 약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늘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의 영향이 제일 컸고 어머니는 늘 주방에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다양한 양식도 능수능란하게 좀 음식을 만드셨고요. 네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제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그때부터 늘 관심을 가지면서 친구들에게도 제 요리를 좀 선보이곤 했었고 또한 그 유치원 때부터는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성악
미술 등을 접하면서 유럽의 문화, 특히 그 이탈리아 문화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초등학교 때는 또 이탈리아 또 축구에 빠져서 특히 이탈리아 축구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그 이탈리아를 동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커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도 이쪽 그 요식업 쪽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고는 했었는데 요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해병대 시절에 강화도 전방 소초에서 근무를 할 당시 우연히 소대원의 식사를 맡는 그런 자리를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그 부대원들이 행복해하고 특히 그 무서웠던 선임들이 한없이 그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살면서 꼭 요리를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한 다음에 다양한 직업을 전전을 경험을 하다가 우연히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볼 기회를 얻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요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커피랑 제가 독학으로 배웠던 파스타를 만들다가 운영 6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연히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맛도 없었겠죠. 그 후에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레스토랑을 전전하다 일하다 도망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면서 마지막 심기일전으로 머리까지 빡빡 밀고 네. 그 이탈리아 정통 셰프인 파올로 데마리아라는 셰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파울로 데마리아라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을 찾아간 다음에 네. 그렇다면 뭐 원하시는 대로 순조롭게 좀 요리를 배우셨나요? 아니요. 전혀 순조롭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기억이 많았는데요. 그곳은 대부분 그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들 요리사들이 일하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유학도 다녀오진 않았고 일머리도 없는 데다가 요리 기초까지 없으니 매일 주방에서 그 사고치고 셰프한테 막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나날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제 스승님 파울로 데마리아는 참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 이탈리안입니다. 지금도 늘 연락하면서 뭐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래요? 제가 일할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저를 그 절벽까지 몰아 세우셨습니다. 유독 저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 일화로는 제가 만든 그 요리를 보시고는 그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를 데려다가 요리를 시켜도 너보단 잘하겠다라고 충격을 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비하를 이제 와서 셰프한테 다시 듣고 보니 파울로 셰프가 젊은 시절 그의 스승님한테 주로 듣던 그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혹독하게 배워서 지금의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앞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초청 요리사로 초대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를 좀 얻게 되셨나요? 기회를 얻게 된 것보다 제가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해 제 레스토랑을 오픈한 지 딱 3개월 되던 해였었습니다. 네. 근데 늘 셰프와 연락하고 지내던 저에게 파울로 셰프가 이제 평창 패럴림픽 이탈리아 팀 셰프로 임명되었던 그 소식을 들려줬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팀은 다른 나라 팀들과는 다르게 그 호텔에서 급식으로 해주는 뷔페 식당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만의 레스토랑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인력도 재료도 모두 이탈리아에서 오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 외딴 작은 식당을 개조를 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릴 수 있을까 의문이었던 제가 그 이탈리아 팀과 우리나라 올림픽을 위해서 제가 꼭 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역으로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파울로 셰프께서 저랑 오랜 시간을 호흡을 맞춰 왔었고 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국인인 제가 합류하는데 흔쾌히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이탈리아 팀에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 네. 그러면 이 김문현 셰프의 음식 맛을 좀 본 우리 네. 이탈리아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 이탈리아 팀의 레스토랑은 파올로 셰프를 필두로 해서 철저하게 팀워크로 이루어져서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했었고, 저는 특히 그 평창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그 레스토랑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조달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그런 재료들이 없으면 인근 호텔에 호텔 주방에 막 찾아가서 막 호소하면서 얻어오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수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 음식 중에는 알싸한 우리나라 마늘이랑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날라온 그 염장한 멸치, 엔초비라고 하죠. 네네. 그것으로 만든 푸타네스카라는 파스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선수들 반응은 되게 좋았지만 제가 한국인의 매운맛을 좀 일부러 보여주려고 마늘이랑 고추를 좀 더 넣어서 요리를 해서 좀 매워했던 선수들도 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반인들처럼 음식과 와인을 좀 되게 즐기면서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출 정도로 흥겨워하던 모습에 참 제가 많은 감명을 받고, 또 이후에 내가 내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좀 요리 행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도 거기서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선수들이 해외에 나와서도 자신들의 정통 음식 맛을 좀 즐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면 김문현 셰프가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탈리아 정통 요리 전문가 김문현 셰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문현 셰프 하면 지역에서 자신의 요리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펼치는 근간에는 어떤 요리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좀 펼쳐왔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저의 요리 철학은 되게 심플합니다. 우선 좋은 재료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소화가 잘 되게끔 하고, 또 그 음식물들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요리이며, 그 좋은 것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게 그것이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셰프로서 우리 지역의 훌륭한 그 생산품들을 취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이윤을 창출하기에 저는 우리 지역의 어떠한 형태로든 작은 것이라도 좀 대갚아 주려는 게 셰프의 좀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거창하고 그저 한 요리사로서 음식을 좀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올림픽을 통해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으로 누구나 좋은 음식을 좀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그 슬로건으로 Force for Food라는 그 작은 단체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단체인데 지역의 현업에 종사하는 셰프들에게 좀 자원을 받아서 이런 미식을 좀 선물해 주자라는 프로젝트로 좀 이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는 현도의 작은 그 한 보육원 시설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이탈리안 뷔페처럼 좀 되게 멋지게 차려놓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였었고요. 이어 그 청주 맹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때는 또 감사하게도 동부창고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정통 이탈리안 코스 메뉴로 특별히 그분들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세심하게 웬만하면 손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요리들을 많이 구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사에 초대된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되게 행복해들 하셨었고요.
어떤 분들은 춤도 추고 노래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저와 함께 고생한 팀원들도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엄청 감명받았던 사건은 제 레스토랑의 일반 손님들도 자원해서 그 행사장에 찾아주셔서 스폰서도 해주시고 또 서빙과 설거지를 좀 도와주시면서 또 그분들이 자비로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마련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또 평소 제가 허브를 납품받던 문의의 한 허브 농장에서는 행사의 장소로 모든 시설을 또 내어주셔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제 작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선행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눔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이 되게 중단이 많이 되었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다시 더 많은 인력들이랑 더 많은 초청 손님들과 함께 이 멋진 나눔을 다시 해보고 싶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음식이 최고의 요리. 이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특강도 좀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약 4회 정도에 걸쳐서 좀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동부창고와 그 청년트락 5959 센터에서 이탈리아 요리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주로 저희 요리 이야기, 그 다음에 주방 생활하면서 에피소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들을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매 강의마다 오신 분들의 많은 그 관심과 질문으로 즐겁게 좀 진행을 했었고, 특히 저는 이탈리아 재료를 그 강의 상품으로 준비를 해서 수강생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었습니다. 또 최근 강의 때는 코로나 시대에 집 냉장고를 바로 열어서 만들 수 있는 3가지 이탈리안 그 가정식 코스란 주제로 그 재미있는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너무 좋은데요. 코로나 시대에 딱 알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음식하면 사실 느끼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좀 다루시는 셰프의 입장에서는 이를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참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잘못 알려져 있고 오해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탈리아 요리는 산뜻한 올리브 오일과 채소 중심으로 이루어진 메뉴들, 네. 그리고 가벼운 조리 기법으로 영양학적으로 되게 우수한 그리고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전혀 느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느끼하지 않다.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것은 요리의 재료에 있었습니다. 재료비를 좀 아끼려고 좋지 않은 그 올리브 오일을 좀 쓰고 심하게는 식용유를 또 많이 써서 요리를 하는 이탈리아 업장들이 대중화도 되어 있고, 이탈리아 요리가 미국과 일본을 거쳐 많이 변형을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 크림을 잔뜩 넣은 그 파스타가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가 되어가는 그 실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크림 파스타라고 하죠. 네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요리에 크림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재료와 재료 간 매개체 역할로만 조금씩만 넣지 그 주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끼함을 감추기 위해서 설탕이랑 식초가 잔뜩 들어간 그 피클을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를 드시고는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탈리아에는 피클이 없을 뿐더러 제 레스토랑에도 역시 피클이 없습니다. 피클이 없구나. 네. 그리고 극소수의 손님분들을 제외하고는 피클을 뭐 찾는 분도 거의 없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탈리아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느끼함 없이 제대로 즐기려면 와인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주라고 하죠. 와인과 요리에 합쳐지는 그 맛을 경험을 하시면 이제는 와인 없이는 요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합쳐지는 맛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좋은 올리브 오일과 가벼운 재료로 요리하고
또 어울리는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건강하고 맛있고 먹고 나서도 가볍고 전혀 느끼하지 않은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와인을 곁들여야 한다. 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셰프님은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식재료만 고집하는 것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그 부분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고 소화시키는 거에 외에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삶 그리고 철학까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년 동안을 이 충청도에서 자라왔었고 이곳 땅에서 키운 식재료들을 먹고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훌륭한 식재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수한 품질에 대한 자부심 역시 높습니다. 또한 이곳에 저의 감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지역의 제 첫 레스토랑을 만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통 레시피를 고수를 하되 우리 충청도 지역의 훌륭한 식재료와 그것들을 접목을 하면 더 훌륭한, 더 나은 요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요리할 때 충청도산 식재료들을 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식재료로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을 음식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 충청도 지역은 자연 재해가 적고 토질이 좋아서 모든 식재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특히 사랑하는 재료인 이 지역의 대추 방울토마토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대추 방울토마토. 네네.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울토마토를 먹어봤는데 저는 우리 지역 토마토가 제일 맛있습니다. 특히 이 좀 단단하고 적당한 산미도 있고 당도가 우수해서 실제로 제 레스토랑에서도 이 방울토마토를 접목한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토마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화 방지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인데요. 이 대추 방울토마토를 가정에서 4등분으로 자르셔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소금, 마늘 한 쪽, 그다음에 약간의 허브들을 넣고 따뜻한 온도로 잘 섞으세요. 그래서 그 온도로 샐러드로 직접 드셔도 되고 거기서 조금 더 가열을 하면 그게 훌륭한 파스타의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와 함께 버무려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책임져주는 그런 대추 방울토마토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려주신 레시피를 잘 기억했다가 꼭 한번 해먹어 볼게요. 자, 김문현 셰프가 셰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특별히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고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갖게 된 이유는 제 어머니의 음식과 정성이었고 셰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거는 제 요리를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과 그 반응들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배달해서 먹여도 될 만한 음식들을 뭐 예를 들어 피자나 빵, 그다음에 짜장면 할 거 없이 손수 직접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시면서 저의 음식에 대한 또 재료에 대한 감각을 좋게 또 키워주셨고 또 일찍이 감사하게도 양식당에 유치원 때부터 경험을 많이 시켜주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 매너와 그 양식의 문화도 교육을 순수 시켜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양식 요리사가 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셨고요. 또한 그 당시 미술 선생님이셨던 엄마에게 색채 감각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바이올린이나 성악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제가 요리하는 데 지금 큰 자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가장 큰 영감을 받고 있고요. 아마 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최고의 음식을 꼽으라면 어머니의 음식을 꼽겠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먹을 저녁 요리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이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이 김문현 셰프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아직 셰프로서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더욱 발전해야 되는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셰프가 되고자 한다면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기쁜 날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요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또 개인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대부분을 주방에서 좀 지내야 되고 또 일 강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떠한 그런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리 기술만 또 뛰어나다고 해서 셰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셰프가 되려면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경험도 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인문학도 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역사 공부, 미술적인 요소, 또 음악, 또 인테리어 색채 요소까지 뭐 더 나아가서 패션 마케팅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셰프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눈을 열어서 많이 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요리사들이 너무 그런 레시피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 레스토랑을 좀 짧게 일하면서 전전을 합니다. 그 후에 너무 쉽게 식당을 오픈을 하고 또 쉽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문을 닫아본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충분한 시간 동안 요리적 서비스적 그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본인의 미각을 완벽하게 믿고 그것을 실행할 기술을 연마를 한다면 본인을 요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라면 다른 누구의 것을 좀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야 다양한 스트레스와 슬럼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셰프가 되기 위해서도 역시 열정과 노력이 필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문현 셰프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의 제 계획은 현재 청주의 제 레스토랑과 얼마 전 오픈한 전라도 광주의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3개 지역의 제 레스토랑을 오픈하여서 그 지역의 각각 그 지역의 재료와 감성으로 요리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탈리아 요리를 건강하고 제대로 알리는 데 힘쓰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청주 외곽의 어떤 멋진 장소에 이탈리아 요리도 한국 요리도 아닌 이 제가 사는 이 땅을 표현한 그 요리를 만드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서 누가 오시던 또 혹은 해외에서 오시더라도 자랑스럽게 여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일하는 요리사들과 매니저, 소믈리에들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또 이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 활동하는 그 미식의 경험을 또 함께 나누어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요리하고 대화하면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 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건 사랑 그 이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탈리아 정통 요리 전문가 김문현 셰프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는 것이 셰프의 숙명이다. 김문현 셰프의 요리 철학인데요. 음식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지역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김문현 셰프. 앞으로의 멋진 행보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